정영돈의 제목 없음 TV. 티치미. 예, 티치미 시리즈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만든 코너거든요. 무언가를 알고 있는 계신 분들, 그분들을 모셔가지고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손님이죠. 대한민국의 살아있는 지식인. 이분을 제외하고는 지식, 지혜를 논할 수가 없다. 살아있는 GPT. 우리 썬킴 형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첫 게스트네요, 제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우, 네. 영광입니다, 영광. 사실 뭐 썬킴이라고 쓰고 이제 챗 GPT라 읽는다. 그거 할 정도로 제가 무슨 인공지능한테 질 순 없죠? 질수. 인공지능보다 한 단계 앞서가 있는 우리 썬킴 형님께 제가 좀 몇 가지 좀 궁금한 것들이 있어가지고 모셨습니다. 답을 최대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사전에 아무 정보도 없이 그냥 앉았습니다. 예. 저도 지금 뭘 질문해야 될지 이제 막 지금 계속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궁금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답이 있습니다, 제가. 네, 역시. 질문도 하기 전에 이미 답이 있습니다. 길거리에 다니다 보면 브랜드들이 있잖아요. 브랜드 있죠? 예, 뭐 헤르메스라든지 샤넬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이름이 어디서 왔는지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유럽 명품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그걸 만든 사람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이에요? 구찌도 구찌라는 사람이 만들었고, 네. 에르메스도 에르메스라는 사람이 만들었고, 샤넬은 유명하죠. 코코 샤넬이라고 해가지고 여인께서 만드셨는데, 네. 코코 샤넬 같은 경우에는 약간 논란이 되는 게 뭐냐면 나치 부역을 했다라는 주장이 아직도 있어요. 그 상황에서 어쩔 수가 없었다. 나도 살기 위해서 어느 정도 협조를 했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협조를 한 건 맞기 때문에 처음에는 전범 기업으로 분류가 됐었죠. 와, 근데 이거 진짜 그냥 제가 막 질문하는 거거든요. 와, 근데 그냥 툭 치면 나오네. 아니, 아닙니다. 벤츠 같은 경우는 다임러 벤츠가 만들었고, 어허. BMW는 누가 만들었게요? 그럼 BMW가 만들었나? 아니요. 박명우 씨가 만들었나? 명호야, 너 뭐하노 거기서? BMW는 원래 그 비행기, 항공기 엔진 만드는 회사였어요. BMW 마크가 이게 프로펠러잖아요. 그렇네. 프로펠러예요, 이거. BMW 마크가. 네. 바바리아 지방에 있던 공장에서 만들기 시작했는데 항공기 엔진 만드는 공장 이름이 바바리안 모터 워크였어요. 그래서 바바리안 모터 워크의 앞대가리 따라서 BMW. 와, 이거 그냥 툭툭 던지면 다 나옵니다. 뭐 현대는 뭐 정주영 회장이 첫 만든 회사가 현대자동차공업이었기 때문에. 근데 왜 현대였을까요, 이름이? 원래 그 정주영 회장이 만들었던 것은 그 아도공업사였어요. 아도공업사. 아도 친다 그러잖아요. 아도 친다의 그 아도라기보다는 내가 다 해먹겠다. 그러니까요. 네. 일본식 한자 표기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당시에 최첨단 기술인 자동차를 고치는 것이 예술이다. 네. 그래서 아트인데 아트를 일본식 한자로 하다 보니까 아도가 된 거예요. 진짜요? 머리를 잘 쓰신 거죠. 그 30년대 중반 때 미래를 보신 거지. 슬슬 자동차가 굴러다니기 시작하고 분명히 저건 고장난다, 기계니까. 지금으로 치면 카센터 만들자. 그렇죠. 해가지고 아도 자동차 공업이라는 걸 만들어요. 이거가 이제 대박이네. 해방된 이후에 이제 아도라는 건 일본식 표현이니까 뭐 다른 거 뭐 없을까 하다가 근현대사가 시작됐다. 그래서 현대자, 이제 현대 시대다. 현대 자동차 공업이라고 만든 것이 우리가 말하는 헌다이의 시작이죠. 와, 진짜 제가 지금 그냥 생각나는 대로 여쭤보고 있는데 근데 바로바로 나오세요. 어떻게 이런 거를 다 힘들지 않으세요? 법률스님 네, 그거잖아요. 그렇죠. 증문즉답. 네. 아마 그분도 질문 받는 순간 머릿속으로 답을 이렇게 동시에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아니, 저는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자동차 이름은 알거든요. 시발. 예, 시발 자동차라고 처음 이제 시작할 발전, 예. 발전할 때. 예. 그 삼성이 제일 처음에 뭐로 시작했는지 아세요? 잠시만요. 우리 이병철 회장님이 아세요? 개인적으로? 아니요, 저 삼성 다녔기 때문에. 맞다, 그렇다. 예. 삼성. 오늘이 밝히는 빛이 되리라. 삼성. 양조장. 양조장도 있어요. 예. 있어요. 그 양조장 바로 직전엔 뭘 했냐면 정미소가 있었어요. 정미소. 쌀 이거. 이병철 회장이 초졸인 건 아시죠? 진짜요? 근데 그 당시 뭐. 아니, 집이 가난해서가 아니라 하다가 그만두고 일이 있어서 그만두고 하다가 마지막에는 최종 학력이 와세다 대학교 중퇴거든요. 그러면 고졸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등학교도 약간 뭐라고 할까 졸업을 했는지 본인이 근데 자기 입으로 말씀하셨어요. 초절이다. 아니 뭐 굳이 따지면 난 졸업한 건 소학교밖에 없다. 그래서 와세다 대학교를 중퇴하고 돌아오셔가지고 노름에 빠지셨대요. 아버지가 굉장히 돈이 많으셨거든. 굉장히 빠르시네요. 이거요? 밑장도 까빨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그 돌아와가지고도 에라이 모르겠다. 맨날 술 먹고 이제 그 노름을 하고 있는데 하루는 노름에 빠져가지고 다 돈을 잃고 돌아왔는데 그 이건희 회장이 태어나지 전에 뭐 이맹희 회장 등등 3남매가 딱 누워 자고 있는데 그 현타가 빠오더래요. 왜요? 언제까지 우리 아버지가 부자일 수는 없다. 나중에 되면 내가 이 아이들 3명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내가 언제까지 도박하고 있노? 와. 그래가지고 내가 한번 사업을 해보자.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아버지도 큰 돈을 빌려줬어요. 네. 그거 가지고 당시 일제시대 때 그 당시 조선반도 지금 한반도에서 쌀을 수탈한 다음에 일본인들이 일본 본토로 쌀을 이제 그렇죠. 실어 날랐지 않습니까? 예, 예. 그냥 쌀을 배에 실으면 무겁잖아요. 예. 그래서 한번 도정을 한 다음에 실으면 무게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다. 내가 그러면 정미소를 차려가지고 여기서 깎아가지고 배 실게 하자. 그래서 왜 삼성이냐고요? 그래가지고 그거 하시다가 너무 사업을 크게 해버리셨어. 사업은 투자다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또 돈 빌리고 이익이 났던 돈 가지고 싹 다 거짓말 반 진담반으로 김해평야 땅을 싹 다 산 거예요. 와. 왜냐면 어차피 쌀 사가지고 내가 정리해서 실을 바에는 아예 내가 논에서 농사 지은 다음에 이 쌀을 내가 그렇죠. 정리해서 팔면 더 돈이 되겠다 했는데 하필이면 그때 일본이 중일전쟁을 시작을 해버렸네. 전쟁이. 예. 그래가지고 그 사업이 망해요. 왜냐면 다 강제 몰수를 했거든요. 일본군이. 그렇죠. 그래서 망한 후에 이제 일제강점기 40년대에 접어들면서 또 사업을 할 게 뭔가 하다가 중국을 돌아봤는데 중국 내륙 시장에는 해산물을 먹고 싶지만 제대로 먹을 수 있는 시장이 없더래요. 바짝 말리는 기술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렇죠. 뭐니까. 이거다. 내가 건어물 가게를 만들어서 중국 대륙에 팔자 해서 대구에 처음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건어물을 중국에 수출할 수 있는 종합상사를 만드는데 이름을 뭐라고 할까 하다가 우리나라 농경사회에서는 대부분 3이 안정감을 주고. 중요한 숫자였어요. 예. 중요한 숫자요. 그래서 하루에 3번 밥도 먹고 이런 식으로 그 3개의 3에 떠오르는 성, 별이다 해서 삼성이라고 한다. 삼성을 그때 만들었습니다. 건어물 팔다가. 중국의 자금성이라는 데 보면 산바리로 된 게 향근 데도 많이 태우잖아요. 그렇죠. 네네. 예. 그게 무슨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하긴 하던데, 이렇게 세 가지 이게. 그게 다리가 3개인가 4개인가에 따라 가지고 시대 구별이 가능해요. 방금 자금성 말씀하셨는데 네. 자금성 가보셨죠? 가봤죠. 뭘 보셨나요 가서? 무지하게 돌아다니면 너무 덥고 들어갔는데 실제로 가서 볼 수 있는 게 외관밖에 없어. 실제로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 그래요? 네. 못 들어가게 하던데? 하긴 뭐 경복궁 뭐 근정전도 못 들어가 보니까. 그렇죠. 자금성에 가신 분들이 제일 하는 첫 번째 하는 컴플레인이 그거예요. 와 그늘이 없노. 우와, 없어. 창덕궁만 가더라도 이쁘잖아요. 나무들 많고, 예, 벤치도 있고. 물론 예약하고 들어가든지 안쪽에 비원도 있고. 죽이죠 비원. 비원은 또 지하실을 또 비원이라고 하죠. 자금성을 설계할 때 자체가 그 명나라에 있는 영락제라는 황제가 그 지금의 자금성을 만들었는데 우리 수양대군 세조같이 정적들을 다 죽이고 황제자리에 올랐기 때문에 정적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자객이 들어왔을 때 숨을 수 있는 공간을 다 없애라 해서 일단 자금성 안에는 의도적으로 나무가 한 그릇 없어요. 나무 뒤에 숨으면 안 되잖아요. 대박. 그리고 어디든지 간에 다 보일 수 있도록 구석을 없애라. 아, 그래서 그게 사탱배치야, 자금성. 그늘이 없어요. 근데 제가 막 질문해도 되나요? 막 하세요. 근데 그 왜 이렇게 우리나라 중국집에 자금성이 많아요? 그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 중국집에 가시면서 드시는 그 중국집 음식 있죠? 네. 중국 음식 하나도 없어요. 야, 이거 분명히 이거 뉴스에 난다, 이거. 정영돈 중국집 비하다, 이거. 저는 아무 말, 썬김이 다 얘기했잖아요. 제가 이제, 정영돈 근데 짜장면도 사실은 그렇지. 또 하교들이 만든 거고. 잠깐 말씀드리면, 네. 양자강이란 강은 세상에 없습니다, 양지강은. 중국집 이름이요? 아니, 양지강이란 강 자체가 없어요, 전 세계에. 이 지구상에. 중국에 양쯔강 있잖아요. 아니에요. 그건 장강이에요.
긴 장자, 장장이라고 해서 그럼 양쯔강은 뭐야? 이 청나라가 이제 개항을 했던 그 19세기 초반, 18세기 후반에 서양에서 선교사들이 많이 갔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상해에 많이 들어갔거든요. 영국의 한 선교사가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가 이 소위 말하는 양쯔강 거기를 이제 배를 타고 유람을 하는데 너무 강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중국인 청나라 그 뱃사공한테 물어본 거죠. 이 강 이름 뭐냐? 마침 그때 그 배가 양자교라는 다리를 지나가고 있었어. 진짜예요, 이거는. 그래서 그 뱃사공은 양쯔 차오 막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교가 차오니까 그 선교사는 이게 양쯔강인가 보다 해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서 얘기한 거예요. 상하이 가면은 양쯔 리버라는 강인데 너무 아름답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니까요. 미국 사람들은 자기 나라 보고 미국이라고 안 하잖아요. 그렇죠. 아메리카라고 그러지. 미국은 미국 이외 사람들만 미국이라고 하죠. 그렇죠. 한자권에서만. 한자권에서만. 똑같아요. 양쯔강은 중국 이외 외국에서만 장강을 양쯔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동네 가셔가지고 정통 중화요리 양자강. 왜냐면 제가 자주 가는 양고기집이 양자강이거든. 정통 요리가 아니에요. 사장님한테 앉아보세요. 이 이름 뭐라고 왜 졌어 이거? 주고 가봤어요? 아 제가 그 생각 그 광개토 태왕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광개토 대왕 제가 그 묘비를 갔었거든요. 저기 중국에 있는 압록강 건너편에서 집안에. 네. 예. 여기 보면 광개토 태자 자리에 점을 지워놓은 흔적이 그대로 있어요. 태자는 중국만 써야 된다. 광개토 대왕 하나를 급을 낮췄다. 일부 극우 중국인들이 가장 그 기분 나빠하는 게 그거라니까요. 고종 황제가 세운 대한제국이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대한제국을 자기네들은 인정을 안 해요. 사실 제국은 아니잖아요. 뭐 제국은 다른 두 나라를 이상을 뭐 황제 국가를 제국이라고 하는데 이거가 있어요. 중화 사상에서 봤을 때는 한족이 세운 국가만 한 글자 나라 이름을 쓸 수가 있어요. 원, 명, 청, 당, 송, 한자. 그리고 한족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 이외 오랑캐들은 두 글자씩을 딱 이름 줘요. 거란, 숙신, 여진, 몽골, 만주 이런 식으로. 근데 한족이 아닌 민족이 세운 중국 역사도 꽤 있잖아요. 뭐 청나라라든지. 그러니까 만주족이 세운 다음에 자기들도 우리는 이제 한족 국가 할 거야 해서 청이 되고 그런 다음에 거란이 세운 나라는 이제 거란이 아니라 우리는 또 대륙 국가다 해서 요라고 바꿔버리고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 그렇게 이름을 붙여요. 예전에 그 몽골 가보셨죠? 가봤죠. 아, 그냥 저는 몽골 너무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유통 씨가 몇 번 결혼하셨죠 거기서? 6번인가. 아이고야. 네. 결혼하셨어요? 네? 결혼? 갔다가 왔죠. 결혼하셨어요? 예. 하시지 참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몽고 했잖아요. 원래 몽골이란 말은 위대한 태양이란 뜻이에요. 아, 진짜? 몽골어로. 네. 근데 그 한족 이외 오랑캐들을 이제 비하하기 위해서 낮추기 위해 가지고 일부러 안 좋은 한자로 표기한 거예요. 우지 몽매할 때 몽과 오래될 고자. 그래서 예전에 한번 그 몽골 정부에서 우리나라나 일본한테 몽고라는 표현 쓰지 말라고 그건 한족이 자기네들을 비하하기 위해서 만든 거다. 몽골이라는 말을 써달라. 돌골 있잖아요. 돌골족이잖아요. 돌골족이죠. 예. 돌골족도 원래 이름은 튀르크예요. 튀르크인데 이거를 또 중국 한족이 비하하기 위해서 한자로 뭔가 표기를 해야 되는데 두 글자로 뭐라고 할까? 돌진할 때 돌, 오랑캐 골. 그래서 돌진에 들어오는 오랑캐다. 그래서 돌골이라고 썼거든요. 자기네들은 돌골이라는 표현 되게 싫어요. 그래서 튀르키예가 지금 사실은 돌골족의 후예가 만든 나라다.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그 튀르키예 공화국이죠. 튀르키예 공화국의 건국 연도가 서기 522년이에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너희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냐 했더니 몽골 초원 바로 위, 그 가보셨던 몽골 위에 튀르크족이 돌골 제국이라는 나라를 건국한 연도가 522년이에요. 즉 튀르키예는 지금 살고 있는 그 튀르키예 국민들은 몽골 초원 위에서 건국한 돌골 제국과 같은 나라거든요. 이렇게 그때 계속 이동했으니까. 서쪽으로 이동을 네. 해가지고 지금 현재 그 튀르키예까지 간 거죠. 와, 아니 진짜 특징은 나오네. 근데 아까 짜장면 얘기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계속 지나가는 거예요. 예,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근데 왜 썬킴이에요? 아들이에요? 그럼 쏜이죠. 그 쏜 얘기 나온 김에 중국인들은 다 자기들 거래요. 김치도 자기 거고. 이게 진짜. 손흥민 선수도 손오공의 후예라고 해서 자기들 거라고. 손오공이 거기서 왜 나와?
아 유치하지 아주. 유치하네요. 네. 근데 왜 썬킴이에요? 아, 김은 알겠고. 제 원래 본명이 김선영이에요. 아. 그 예전에 저 참 굉장히 설렐 때가 많았거든요. 제 집에 가니까 앞에 선영아 사랑해라는 프랜카드가 붙어 있는 거야. 그 당시 그렇죠 광고. 그래가지고 그때 처음 나왔던 모토로라 스타텍 있지 않습니까? 그거 집어내가지고 다 걸어봤어. 영수가 너희가 붙였니 그거? 미쳤나 전화 왜 하고 찌르고. 경수가 니니? 알고 보니까 광고더라고요. 설렐 수 있지. 그렇지, 설렐 수 있지. 네. 그래서 미국을 갔는데 이제 김선영이니까 선영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걸 지금 마음대로 발음하는 거예요. 순영킴, 순양킴. 아하. 됐고 중간에 영자 빼라. 썬킴이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썬킴 할 때 썬이 태양이라고 알고 계시는데 한자 착할 선이구나. 착할 썬입니다. 아 그러면 저는 만약 미국 가게 되면 저는 뭘로 바꿔야 되나 이름을? 돈정? 돈장? 돈 뭔가 좀 허접한데. 돈이요. 이게 스페인어로 귀족 공작이라는 뜻이에요. 돈후앙, 돈키호테. 아 진짜요? 네. 내 이름은 돈이다 한 다음에 약간 그 스페인어 좀 배워서 하시라니까 우노도스 될 것 같아 이렇게 봤어. 그러면은 우와 와 이거 너무 재밌다. 근데 정확하게 뭐 하시는 분이세요? 저요 불러주는 대로 다 합니다. 지금 뭔 얘기인지 좀 나라 이름 좀 궁금한 게 많아요. 나라. 네. 미국은 아메리카는 뭐 왜 아메리카지? 아메리카요? 예. 아메리고 베스푸치라는 사람이 발견해가지고. 아 진짜입니까? 아 이게 논란이 되긴 되는데 일단 1492년에 그 콜럼버스라는 양아치가 저도 양아치예요. 그죠 이번에 스페인 갔을 때 콜럼버스 동상 앞에서 사진 찍었는데 표정 이러고 찍었어요. 왜요? 예? 왜? 저는 콜럼버스가 그 자행했던 악질적인 행동이나 물론 그쪽 나라 사람들 이탈리아 사람들이나 이쪽은 뭐 영토 확정도 했고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살고 있던 사람들한테 아유 재앙이죠. 예. 근데 웃기는 게 뭐냐면 콜럼버스는 한 번도 대륙 땅을 밟지 잘 못했어요. 못했다는 얘기가. 네, 그리고- 그 결국 콜럼버스가 지금 제일 처음에 도착했던 데가 쿠바 이쪽인가. 또 서인도 제도요. 예. 그 서인도 그래서 거기서 서인도 제도고 인도와는 상관도 없이 그렇구나. 자기는 인도인 줄 알고 간 거예요, 이게요. 맞아. 인도 찾으러 갔다가 그러니까 왜 지금 이 인간들이 인도로 가려고 했냐면 후추. 후추 때문에 네. 그때 있던 지식으로는 후추 인도까지 가려면 대략 남쪽으로 내려가서 지금의 희망봉 찍고 희망봉 갔다 왔지. 희망봉 찍고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인도양 따라서 이제 인도로 가는 코스인데 근데 이 콜럼버스는 어설픈 게 뭔가 들은 거야. 지금 둥글다고요. 반대쪽으로 가는 거지. 여기서 직진하면은 돌아서 인도 간다. 아메리카 대륙이라는 것 있는 것도 몰랐고 태평양에 있는 것도 몰랐어요. 일단 선원들을 모았어요. 이제 그 콜럼버스가 가자. 일로 가면 인도 빨리 나온다고. 이사벨라 여왕한테. 그렇죠. 이사벨라 여왕한테 돈 받아가지고 이제 출발했어요. 안 나와 이게요. 그러니까 선원들이 슬슬 동료를 해요. 아니 이거 보시오. 왜 이렇게 며칠 지났는데 아직까지 육지가 안 나오냐? 콜럼버스가 약간 슬슬 멘붕이 오면서 구라를 치기 시작해요. 오늘 10km 갔는데 항해일지를 조작해요. 1km 갔다고. 양아치네. 양아치는 또 그 몽골 원자 아시죠? 응? 양아치 원래 동양아치의 줄임말 아니에요? 논란이 있긴 있지만 뭐뭐가 치가 붙어 있는 거는 다 몽골어에서 나왔어요. 그러면 뭐 골치, 눈치, 사람 얘기할 때 장사치, 장사치, 벼슬아치, 벼슬아치. 치. 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현지에서 쓰는 우리 단어 가운데서 약 500개 정도가 몽골에서 유래한 그 단어들이 많아요. 치가 여러분들 지금 이제 콜럼버스 끝났습니다. 벌써? 예, 끝났어요. 어디까지 가는 거야? 치로 넘어갔기 때문에 네. 예.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몽골 유래의 단어가 알게 모르게 쓰는 게 많아요. 대표적인 게 송골매. 왜? 송골매가 몽골어로 송골이라고 해요. 그래서 매가. 아 진짜. 네. 그리고 보라매. 저게. 보라매 공원. 예. 모로라고 해요. 그 새를. 그거 함보로 두보로 할 때. 아니 이거 말고요. 그다음에 마누라. 마누라는 그거 마눌림의 맞습니다. 예. 이것도 약간 논란이 있긴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도 있고 몽골어로도 왕비를 마눌리라고 해요. 그러면 근데 몽골인지 우리말인지는 모를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 말이 몽골로 넘어갈 수도 있었잖아요. 삼웅주의 아닙니까? 네? 예, 모든 게 지금 몽골에서 시작됐다는 삼웅주의. 제가 한번 DNA 검사를 해봤더니 제 DNA의 80%가 몽골족은 맞더라고요. 중몽 사상에 꽂혀 있네. 아이 봐봐요. 근데 영조 때 만든 그 몽어 유해라고 해서 몽골어 사전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 많이 그 기록이 돼 있어요. 뭐 신기하다. 근데 저는 그 몽어 유해를 보면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네. 설렁탕
어디서 만든지 아세요? 근데 그것도 뭐 선농탕이라고 그래서 옛날에 그 기우제나 제사 지낼 때 다 같이 먹을 수 있도록 소로나 이런 걸 잡았는데 소가 양은 적은데 사람들은 많고 이래서 그러면 이걸 국으로서 끓여서 나눠 먹자 해서 만드는 게 선농탕이라고. 그게 동대문구 전농동 가면은 선농단이란 그 신단이 있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주장들이 상당히 많은 게 뭐냐면 풍년을 기원하는 제사에서 풍년에서 가장 중요한 트랙터인 소를 잡아먹는 게 말이 안 된다. 그리고 설렁탕은 끓이면 최소한 24시간 구워야 되는데 왕이 죽인 다음에 백성들아 내일 오도록 하여라. 그때쯤 다 구워져 있을 것이다. 하는 것도 좀 그렇고. 이거 정설입니까? 아니. 자, 지금 몽고로 끝났습니다. 설렁탕입니다. 정신 차리셔야 돼요. 자, 봐봐요. 음식 가운데서 누가 몇 년도에 어디서 만들었는지 정확하게 기록되는 건 짬뽕밖에 없어요. 진짜요? 짬뽕은 그래. 일본 사람이 만들었잖아. 아니요, 중국인이 만들었어요. 그래요? 1898년에 일본 나가사키에서 진평순이라는 복건성 출신 화교가 만든 거가 거의 유일해요. 아하, 이거는 밝혀진 거군요. 나중에 저희 한번 그 가시죠, 나가사키에. 제목 없다 이거 투어해서. 아, 좋죠, 좋죠. 나가사키에 가면 사해루라는 중국집이 있어요. 저기 인천 차이나타운 가면 공화춘 있죠. 예. 짜장면이 처음 만들어진 건 거기고 짬뽕이 처음 만들어진 건 사해루라는 그 중국집인데 1층, 2층까지는 짬뽕 파는 그 가게고 3층, 4층부터인가 아니면 옆에 건물 또 하나가 짬뽕 박물관이에요. 아, 그러면 짬뽕이 우리가 먹는 짬뽕이랑 비슷해요? 아니면 실제로 나가사키 짬뽕? 나가사키 짬뽕이요. 아,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 넘어서 고춧가루가 좀 가미되고 뭐 이렇게 된 거구나. 그게 이제 그 비행기가 없었을 때는 중국에서도 유학생이 많이 일본으로 건너갔겠죠. 중국 상하이 등등에서 배 타고 출발해서 가장 가까이 도착할 수 있는 항구가 나가사키예요. 큐슈 밑에니까. 자, 뭐 제 머릿속에 다 있습니다, 지도가. 규슈가 제일 밑에 있잖아요. 이거 아니, 규슈 밑에 또 하나 섬 있잖아요. 아, 네, 여기를 갔다 왔거든요. 한국 사람 중에서도 거의 가본 적이 없는 야쿠시마라는 섬을 갔다 왔어요. 야쿠시마 그 트레킹 코스 있는 거. 오, 어떻게 알아요? 갔죠? 1300년 된 조문수기고 네, 거기 삼나무 있는데. 삼나무 있고. 오, 그거 가셨어요? 그거 진짜 모르는데. 네, 그래서 한번 그 트레킹으로 갔죠. 오고 가고 하는데 11시간 걸렸어요. 네. 겨울에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저는 몰랐는데 그게 이제 떨어지면 낭떨어지잖아요. 떨어지면 죽는 곳이야, 그냥. 그냥 민낯 자연 그 자체죠. 뭐 삼나무 굉장히 많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 전쟁 물자를 끌어다 쓰기 위한 곳이었기 때문에 요만한 길만 있어요. 떨어지면 다 절벽. 지금 뭐 하다고 그랬죠? 짬뽕! 짬뽕. 아 그래서 나가사키 들어가서 후쿠오카로 가서 뭐 이게 내륙적으로 들어가는 코스였거든요. 그래서 중국 유학생들도 많고 화교도 많았어요. 중국에서 유학 오는 유학생들이 이제 돈이 없었겠지요. 그래서 이제 진평순이라는 화교가 운영하는 식당이 있었는데 끝난 다음에 가가지고 저기요 저기 남는 잔반 없냐고 너무 불쌍해가지고 이제 요리를 하다 남은 뭐 닭뼈, 돼지뼈 이런 그 해산물 이런 걸 다 긁어 모아서 끓여서 거기다 국수를 말아줬는데 너무 맛있게 먹더라. 그게 짬뽕이구나. 요거가 이제 한 판단 좀 해보세요. 일본과 중국이 아직까지 논쟁을 벌이는 게 뭐냐면 짬뽕이란 말이 이름이 중국어냐 아니면 일본어냐인데 복건성이라고 홍콩 옆에 있는 그 지역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북경어와는 완전 다른 말이에요. 네. 홍콩어도 다르잖아요. 다르죠. 광둥어고 그쪽은 만다린어니까. 그러니까 밥 먹다 칠판 이 북경어잖아요. 네. 복건성 말로는 찬펀이에요. 요게 중국 측의 주장이고 일본은 뭐라고 하냐면 난다고 그래 헛소리 그만하라 됐을까 해가지고 무엇을 다 섞어버리다가 찬폰이라는 표현이거든요. 이야, 이거. 근데 사실 뭐 저는 관심 없는 얘기네요. 우리나라와 뭐 섞여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방송에서 짬뽕 써도 돼요? 짬뽕은 이제는 뭐 고유명사 아니겠습니까? 근데 방송국 계시는 분들도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 모르는 건 짬뽕. 아니 저 라디오 생방송에서 한번 바리깡이란 말이 나왔어요. 그거는 이제 브랜드잖아요.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 네. 바로 시미시에서 전화가 온 거야. 일본말 쓰지 말라고. 일본 말이야. 와리깡, 어음깡 같이 일본어로 알고 계시더라고 시미실에서요. 이 바리깡은 프랑스에 있는 이 이발기구 회사 이름이죠. 그렇죠. 포크레인, 크락션, 호치케스도. 호시케스도 그렇고. 예. 이게 지금 뭐 툭툭 던지고 툭툭 나옵니다. 그래서 짬뽕이요. 네. 그 이제 나가사키에서 만들어졌는데 해방 이후에 화교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인천 제물포에 있는 차이나타운에 화교니까 들어온 거예요. 우리 나가사키에 있는 우리 중국인들이 이런 거 만들었다. 한번 너희도 한번 먹어봐라. 들어왔는데 너무 느끼한 거 이게요. 입이 안 맞지. 입이 안 맞지 이게. 그래서 고춧가루를 고춧가루를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짬뽕 우리가 먹는 그 빨간 짬뽕은 한 번도 중국 본토에 가본 본 적이 적이 없는 없는구나. 음식이에요. 이건 순수 우리 음식이구나. 아니구나. 학교가 만들었구나. 뭐 우즈베키스탄 이런 데 가시면은 한식당에 가면은 버터 가지고 된장찌개를 끓여요. 아니 왜 그러냐고. 근데 현지인들이 좋아하시는데 이렇게 버터로 된장찌개 끓이면 이게 한식으로 봐야 되냐 아니냐 그게 문제예요. 이런 거 우리 저기 백분 토론 같은 데서 안 하나요?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봐요. 쿨하게 이제 우리 한국 음식으로 인정할 때가 됐다, 짬뽕을. 그다음 라면도 아시다시피 라면은 중국 음식이잖아요. 라면이요? 네. 라면 일본 음식 아니에요? 기계를 라면 일본에서 먼저 만들었나? 아니요. 이게 중국 섬서성의 그 란저우라는 곳에서 처음 만들었어요. 중국 가시면 란저우 라면이라는 그 간판이 많이 보이시거든요. 라면. 맞아. 그러니까 일본 라면의 역사가 100년이 안 돼요. 아. 이거를 처음에 이제 일본 화교들이 이제 그 요코하마에 있는 차이나타운에서 팔기 시작했어요. 아, 요코하마 그 놀이공산이 있거든요. 요코하마 놀이공원 갔다가 그 차이나타운을 갔은 적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 요코하마 차이나타운에서 화교들이 처음으로 라미엔을 이제 팔기 시작을 했는데 요때 일본 문헌에서 처음 등장해요. 배가 고픈 일본인들이 한번 나도 차이나타운 들어가서 한번 자존심을 죽이고 중국인들이 먹는 그거 먹어보자. 끼니는 채워야 되니까. 끼니를 채워. 예. 그래서 이거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하다가 중화소바라고 부르자 해서 주가소바. 지금도 일본 가시면요 라멘이라고도 써있는 집도 있지만 주가소바, 중화소바라고 써있는 집도 있어요. 아하, 쏘까. 자주 이용하시나요? 쏘까. 오늘 네가 쏠까. 아니 그래가지고 이 흔적이 어디 남아있냐면 냉라면 좋아하시죠? 이거 좀 냉라면은 우리 결혼했어요 할 때 태연 양하고 할 때 냉라면을 제가 방송에서 처음 만든 적이 있거든요. 이거 원래 있었습니까 냉라면? 냉라면은 일본에서 만들었어요. 먹어본 적이 없는데? 아 그러면서 이건 이름을 붙였는데 이게 유일한 흔적이에요. 냉라면은 일본어로 뭐라고 하냐면 히야시 주가소바라고 해요. 히야시 이빠이 구다사이 뭐 히야시 이빠이고 사이. 예, 이런 거죠. 이빠이에 난다요. 그리고 냉라면은 아직도 일본에서는 히야시 중화소바의 준말 히야시 주가라고 합니다. 아 이게 라면도 중국에서 왔고. 그리고 우리가 먹는 인스턴트 라면, 신라면 무슨 뭐 진라면 이런 네. 거 이런 것도 1958년도에 안도 모모후쿠라고 하는 대만계 일본인이 처음으로 인스턴트 누들을 만들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대만인인데 그걸 왜 만들었냐면 중국 그 면 가운데서 유탕면이라고 있거든요. 아 기름에 튀긴 튀긴 거. 면. 이거 가지고 일본인들이 먹는 라면을 튀겨보자 해서 만든 게 우리가 먹는 인스턴트 라면. 아하. 삼양에서 기계를 2대를 사와가지고. 그렇죠. 예. 컵라면도 참 골 때리게 만들어진 게 컵라면. 라면을 만든 안도 모모후쿠가 이거 일본 시장이 너무 좁으니까 미국에 팔자. 그래서 이제 미국 바이어를 도쿄로 초청을 했어요. 근데 너무 이렇게 협상이 이제 지루해지니까 이제 배가 고프잖아요. 근데 미국 바이어가 배가 고픈지 앞에 있는 그때는 닭고기 라면이었죠. 그걸 부숴가지고 종이컵에 넣어서 뜨거운 물을 이렇게 부어서 이렇게 먹었대요. 이거다. 스바라시. 혼돈이요. 난다 말이요. 우마. 이렇게 된 신기했노. 물 한잔 하시죠. 예. 그러니까 언어는 영어만 배우신 거죠? 아이소 됐어. 영어만 미국에서 몇 년? 11년. 11년. 일본어는 그냥 듣기만 한 거고. 단학과 정도 이렇게. 단학과 정도고. 이게 1971년도에 컵라면이 탄생을 했는데 네. 안 팔려 이게요. 왜냐면 그 당시 이제 일본인들이 인식이 뭐였냐면 집집마다 냄비랑 건노가 다 있는데 네. 굳이 그걸 일회용 용기에 내가 왜 먹냐 이거. 네. 근데 참 그 양반이 돈 벌 팔자였던 게 뭐냐면 바로 다음 해인 1972년도에 일본의 적군파라는 공산단체가 있었어요. 인질 사건. 인질 사건이 그 적군파 산장에서 네. 일본의 눈 덮인 산장에서 적군파가 산장 주인 여주인을 잡아놓고 인질을 걸어버렸네. 네. 이게 NHK에서 전국 생방송을 때리는데 산에 들어간 그 진압 전투 요원들이 배가 고프니까 뭘 먹었냐면 요리할 게 없으니까 그때 컵라면을 먹은 거야. 산속에서 추운 그게 시청률 98%의 NHK 생방송이 나간 거야. 맞아. 얼마나 맛있게 먹었겠어 그걸요. 공짜 광고가 돼버린 거야. 그게. 맞아요. 아, 이게 본 기억이 납니다. 그때부터 컵라면이 대박이었어요. Fantastic. 아, 스바라시네. 아, 근데 갑자기 음식 얘기하다 보니까 왜 이렇게 영국 음식은 진짜 이렇게 맛 더울 게 없어요? 영국 진짜 맛 더울 게 없어, 영국 음식은. 영국은 음식이 없어요. 피쉬앤 칩스 있잖아요. 그거 다예요. 응, 진짜. 아니, 그 장어 젤리도 있고.
아니 왜 영국 음식은 맛이 없어 진짜? 전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인도 음식을 먹으려면 영국 가셔야 돼요. 아 진짜요? 영국인도 자기들이 얘기를 해요. 영국인들은 뭘 먹고 사냐 했더니 카레 먹고 산대요. 아, 진짜? 뭐 자기네들 식민지였기 때문에. 네. 근데 굳이 따져보면 피쉬앤칩스도 영국 음식이 또 아니에요. 노르웨이 거잖아요 사실은. 그쵸, 맞아요. 노르웨이 같이 바이킹 음식이었어요. 네. 특히 아이슬란드라고 영국 바로 위에 있는 나라인데 아이슬란드 가보셨어요? 아이슬란드 못 가봤어요. 나도. 나 진짜 나 그 오로라 보는 게 꿈이거든요. 레이크바크인가? 바캬? 수도가? 레이캬비크. 아 맞다 레이캬비크. 아이슬란드 가본 친구들에 따르면은 거기서 한 바퀴 삥 도는 이렇게 그 일주를 이제 그 자동차를 타고 갔대요. 사흘 만에 차 한 대 처음 봤대요. 그럼 뭐 30만 조금 넘으니까. 30만 원 닦아놓고 얘기해서 시청각 광장에서 사람 모이면 30만 더 될걸요? 그렇죠. 그 월드컵 때만 해도 100만이 모였는데. 뭔 얘기가 됐지? 대구 피쉬앤칩스. 아 피쉬앤칩스. 지금 라면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예. 장도연 씨가는 꼬꼬무 있잖아요. 네. 이게 바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시간이에요. 우리 지금 뭔 얘기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보시는 분들은 자기한테 필요한 딱 부분만 딱 가져가시면 되니까. 그러니까. 예. 그리고 피쉬앤칩스가 그 대구로만 만들어요. 그렇죠. 보통. 원래는. 그 지방이 없고 정말 흰살로만 된 대구 가지고 만드는데 원래 대구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노르웨이나 아이슬란드, 덴마크 같은 이제 바이킹의 후예들이 이제 먹는 음식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영국도 바이킹의 후예잖아. 나중에 이렇게 다 그렇죠. 먹히니까. 그렇죠. 근데 이 대구를 가지고 나중에 이제 산업혁명을 일으킨 다음에 이제 그 노동자들이 먹을 게 없다 보니까 이제 면직물을 만들었잖아요. 목화 가지고. 거기서 목화를 짤 때 나오는 기름, 식용유 같은 거. 이거 가지고 뭐 할까? 하다가 이거 가지고 그럼 대구 생선 튀겨가지고 프렌치 프라이랑 노동자들에게 주자. 그럼 진짜? 고열량의 배도 부르고 싸고 하니까 면실류 이거 뭐 처리 문제도 해결되고 이거다. 그래서 그때부터 피쉬앤칩스가 노동자들의 음식이 돼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털음이 나왔네. 점심부터 제가 짜장면 먹었거든요. 아니 양재가? 자금성? 만리장성. 노동자들이 손에 뭐 기름 묻으면 이 기계에 또 묻히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공장장들이 뭘로 싸서줬냐면 신문지로 이렇게 싸서줬어요. 아 그래서 피쉬앤칩스가 보면 신문지 커버가 됐어요. 지금도 피쉬앤칩스 영국 가시면은 정통 피쉬앤칩스라고 하는 집은 다 신문지에 깔아서 이렇게 줘요. 야 진짜 툭 치면 나오네. 근데 저는 갑자기 또 그 나라 이름 얘기하니까 필리핀 이거 나라 이름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왜요? 이거는 스페인의 귀족 이름 아니에요? 펠리페라는 이름을 따서 만들었죠. 네. 근데 이거는 사실 본인 나라를 정복한 사람의 이름을 나라 이름으로 쓴다는 건 우리가 뭐 필리핀 얘기까지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참 이해가 불가능한 측면도 있어요. 현재 대통령이 이제 마르코스 대통령인데, 그렇죠. 여기 아버지도 마르코스 대통령이죠. 그렇죠. 이사벨 그 구두만 3천 켤레. 3천 켤레. 예. 그러니까 그 구두만 그 보도가 됐는데 그 밑에 컬렉션이 여러 가지가 나왔어요. 어마어마했었죠. 예. 금으로 만든 방탄 도라자부터 시작해서. 아 진짜요? 원래 그분도 무슨 미인대 출신이잖아요. 미인이었는데 어떻게 했냐면 굉장히 야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누구랑 내가 결혼을 해야지 내가 이 야망을 펼칠 수 있을까? 힐러리 클린턴 같이 딱 보니까 젊고 돈은 없고 야망만 있는 젊은 마르코스라는 정치인을 딱 그 지목을 한 거예요. 내가 쟤랑 결혼해가지고 나는 내가 권력을 잡는다 해서 열심히 노력은 했어요. 그러니까 필리핀이 섬이 7,000개가 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대통령 선거에 나갔을 때 정말 몸빼바지만 입고 7,000개 섬을 다 돌면서 배 타고 유세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꿈을 위해 가지고 뛴 거죠. 이 이름 얘기 나온 김에 스페인 같은 경우에도 이름이 굉장히 웃기는 이름이에요. 왜요? 토끼가 많이 돌아다니는 언덕이라는 뜻이거든요. 스페인이요? 네. 아 진짜요? 이게 왜냐면 그 스페인이라는 나라가 탄생한 것이 이사벨 여왕이 1492년에 뭐가 많이 일어났네. 1492년에. 1492년에 콜럼버스가 서인도 제도도 찾았다고 착각을 하고 네. 인도 얘기 나온 김에 인디안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돼요, 솔직히. 그렇죠. 인디안은 인도에 사는 사람들이 인디안이잖아요. 네이티브 아메리칸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원주민이란 선주민이라고 해야 되는데 요즘은 많이 그런 표현을 안 쓰더라고요. 당시 인디안 인형처럼 뭐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그러면? 인디안 인형처럼 원주민 인형처럼 이거 뭘로 바꿔야지? 원주민 인형처럼 원 리틀, 투 리틀, 쓰리 리틀 원주민. 그것도 바꿔야 되네. 다 바꿔야 지금 바꿔야 될 게 많아요. 인디안 밥도 뭐라고 원주민 밥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이것도 스페인 얘기는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지금 이름 특집입니다. 이름.
한국어 그러면 우리가 옛날에 그 얘기 있었잖아요. 영어로 COREA다. 네. 그래서 일본이 무슨 올림픽에서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 K로 바꿨다. 라는 설이 있죠. 예. 대한민국이잖아요. 예. 요거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잠깐 헷갈려 하시는데 도정이 무리수를 뒀어요 그때요. 뭘 무리수를 뒀냐면 아까 처음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네. 한족이 세운 나라만 한 글자 나라를 세울 수가 있어요. 원, 명, 청 이렇게. 조선도 조선 두 자잖아요. 제국을 만들면 조선 제국이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렇지. 굳이 이름을 바꿀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때 고종 황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도 이제 중국과 동급이 돼야 된다. 그래서 한 글자의 나라 이름을 만들자. 중국 대륙에서 안 쓴 한자 골라봐라 하다가 우리 지금 쓰는 한, 예. 중국 한자는 다른 한자잖아요. 그렇지. 걔네들이 이 한자 쓰지. 야 명필. 네. 석봉이네. 석봉 토스트 좋아하세요? 석봉 토스트 맛있죠. 난 너무 좋아. 근데 토스트는 왜 토스트예요? 토스트가 말 그대로 영어로 보면 굽다가 토스트인데 와, 이 샌드위치부터 나왔나.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착각을 하시는 게 뭐냐면 지금 대한제국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뭐지, 그래서 대한제국 왜요? 대한제국 그건 중요하잖아요. 지금 왜? 우리는 토스트로 들어갔고, 토스트에서 샌드위치로 갔습니다. 그 샌드위치 백작이 만들었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샌드위치 백작, 몬테규 백작이 만든 건 맞아요. 그 영국 런던 남쪽에 있는 그 지역을 담당하던 백작이었는데 네, 그 카드 치려고. 그게 오해예요. 아, 진짜요? 몬테규 백작의 반대파들이 그걸 만들었어요. 어? 몬테규 백작의 이제 그 이름이 이제 그 동네 이름이 샌드위치예요. 백작 이름이 샌드위치가 아니고요? 백작 이름 몬테규고 샌드위치라는 지역인데. 아, 진짜? 난 샌드위치 백작이 먹어서 샌드위치인 줄 알았어. 왜? 카드 놀이 하다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빠르네요, 이게. 네. 내가 빙다리 핫바리지 보인다 야. 이야, 어디서 손장난이요? 아우야 오한막 대거 갖고 와라 야. 오한마는 무슨 뜻이에요? 한마는 망치란 말이고 오는 뭐예요? 보통 일본어에서 뭘 존칭을 붙일 때 앞에 오라는 그 적도를 붙습니다. 오카상, 아니 그건 다른 얘기고 오니상, 원래 돈은 까네인데 네. 그걸 높이기 위해서 옷가네. 오카네 구다사이. 오빠. 하여간 그러니까 샌드위치 백작은 정말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밥 먹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하인 보고 그냥 빵과 빵 사이 뭐 하나 찝어가지고 갖고 와라 네. 이거인데 그거의 반대파가 제가 도박하다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샌드위치를 만들었다. 야, 원래는 샌드위치 백작이 진짜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이었구나. 그렇죠. 샌드위치 햄버거 같은 경우에 햄버거 햄버거? 햄버거 왜 햄버거지? 참 버거운 질문이죠 진짜. 햄버거. 함부르크. 정답! 진짜? 정답! 독일 함부르크? 독일 함부르크. 진짜요? 네, 맞습니다. 왜? 징기스칸이 1206년에 몽골 제국을 통일한 다음에 서쪽을 치고 가면서 이른바 이 세계 대전쟁을 일으켜요. 네. 진짜 유일한 그 제국이었던 것 같아. 영토로 봤을 때는 명함도 못 내밀어요. 네. 징기스칸한테. 징기스칸이 부인만 공식적으로 500명이고 그러면 1년에 한 번도 잠자리 못 가지는 부인이 있겠네요. 그 중국은 공식적으로 후궁이 10,000명이잖아요. 진짜요? 실례지만 제 후궁이셨어요? 아니, 그렇게 되겠네. 왕소군이라고 그 한나라 때 너무 유명한 사대 미녀 중에 미녀 하나죠. 중에 한 분. 그 서시, 양귀비, 그다음에 초선이, 그다음에 왕소군. 근데 초선은 실존 인물이 아니다. 아니에요. 예. 그 초선은 있습니다. 불화예요. 예. 그 삼국지에 나왔던. 마관중이 만든 가공 인물. 그죠. 네. 예. 왕소군 같은 경우에는 그 중국 한나라의 원제인가 하는 여러분들 햄버거 끝났습니다. 햄버거 왜 안 나오지? 이렇게 기다리시면 안 돼요. 지금 중국의 4대 미인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왕소군은 유명하잖아요. 왕소군 유명하죠. 네. 그때 이제 그 한나라의 황제가 네. 후궁이 10,000명이 있었어요. 10,000명 있다 보니까 그 궁중 이 화가한테 카더룩을 그리게 만드는 거야. 다 못 보니까. 못 보니까. 그리라고. 근데 이 10,000명이나 되다 보니까 후궁들이 자기가 간택되기 위해서 이른바 뇌물을 엄청 준 거예요. 그 궁중 화가한테. 이른바 이 수동 뽀샵을 시킨 거예요. 네. 근데 왕소군이 굉장히 돈이 없어서 가난해가지고 네. 궁중 화가가 왕소군 보고 돈 내라고, 돈 없다고, 돈 내라고, 돈이 진짜 없다고 했더니 일부러 못생기게 못생겼어. 그래서 카다르가 완성이 됐는데 그때가 이제 한나라가 흉노한테 짓밟히던 상태였거든요. 네. 흉노가 한 단계 위였어요. 그래서 매년 이 한나라가 흉노한테 조공과 여인들을 바치는 시스템이었어요. 진짜?
그래서 이 흉노의 사신이 왔어요. 네. 우리 저 흉노의 두목께서 네. 이번에 결혼하셔야 되는데 민 하나 조공해라. 조공해라. 네. 그러니까 명나라 한나라 황제가 또 누굴 받으시다 아까우니까 야 카드로 거 갖고 와. 이쁜 애 보내면 안 되잖아. 네. 제일 못생기게 내가 이거. 얘 왕속은 얘 내 거라고. 아, 그래, 이거 들은 것 같다, 이거. 그러니까 딱 실물 딱 처음 봤잖아요. 한나라 황제가 멘붕이 오는 거죠. 우와. 그래서 옆에 있는 그 흉노조 사신은 깜짝 놀라고 이 정도까지 우리 흉노를 잘 봐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입이 여기까지 찢어서 데려간 거예요. 데려간 다음에 이거 그린 놈이 나오라고. 그래서 모현수는 참수 당합니다. 근데 참수가 목 자르는 거죠. 참수가 목을 자르는 거죠. 그럼 교수형은 매다는 거고, 교수형은 매다는 거고 교형이라고 하죠. 교형. 그다음에 그 거열형. 능지처참을 많은 분들이 이제 거열형과 헷갈려 하시는데 근데 이걸 좀 많이 헷갈려 하더라고요. 이게 완전 다른 거거든요. 사실 거열형이 우리가 알고 있는 능지처참이잖아요. 찢어버리는 거죠. 그죠? 네, 서로. 능지는 뭐냐면요 말 그대로 언덕을 오르다라는 뜻이에요. 아, 그래서 천천히 최대한 고통을 주고 죽이는 게 능지처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살 떠서 죽이는 거. 이거 포를 떠서 죽이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칼로 조금씩 떠요. 또 이거 나으면 치료해주고 아, 진짜? 또 뜨고 네. 이런 식으로. 요참형이라도 뭐 있어요. 그건 또 뭐예요? 오줌 요 아니요 요통 아, 진짜요? 요통 허리잖아요. 네. 참 다르다.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여기 허리를. 그래가지고 자기 하반신을 보면서 서서히 죽어가요. 오, 세다. 우리나라에는 실질적으로 요참형 등등등을 당한 케이스는 없는데 중국에서는 실제로 요참형으로 죽은 케이스가 정사에 많아요. 이 허리가 잘린 상태로 상체만 기어가면서 하다가 죽은 케이스. 오. 근데 이 사약 먹고 안 죽은 애들도 꽤 많던데. 기록에 따르면 18잔까지 먹고 배가 불러가지고 금부도사가 오잖아요. 완샷 하시라고. 네. 그러니까 한 잔 더. 진짜 기록에 나와 있어. 네. 마시고 한 잔 더 하다가 이 술같이 보이는 건지 금부도사도 한 잔 하실래? 정식 정사에 나와 있어 이거. 그래서 18잔을 마셨는데 안 그리고 죽었어요? 안 죽어가지고 아들을 부른 거야. 네. 아들을 불러가지고 농담으로 계속 사약을 완샷 때리면서도 농담으로 야 너희들 과거 보지 말라고. 과거 보아봤자 뭐하냐. 아버지 꼴 난다고. 야 한 잔. 이 금부도사 완샷. 근데 사약이 많은 분들이 사약이 죽을 사자를 알고 계세요. 죽을 살자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게 감사하다. 은혜로운 사자예요. 아, 그 왕이 내려주니까. 왜냐하면 참수형 같은 경우에는 부모가 주신 몸을 훼손하잖아요. 네. 그래서 부모가 주신 몸은 그대로 유지하고 죽게 해줘서 감사하다는 뜻으로 사약이에요, 이게요. 아. 그래서 사약을 받을 때는 꼭 감사하다고 해서 임금이 계신 쪽으로 절을 하고 마시잖아요. 이거구나. 네. 전혀 다르게 알고 있었네. 그 사약을 만드는 원료가 이제 그 비소라고 하는 그 물질인데. 그 은 이렇게 놓으면 뭐 변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거기 독성은 있긴 있지만 그게 그렇게 치사량이 아니래요. 아니, 이빨이 먹어야 되는구나. 이빨 먹어도 안 죽은 케이스도 많아요. 그래서 아, 비소가 몸에 맞는 사람이 있나 보네. 잘 맞는 거지. 네. 더 건강해지고.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사약을 먹고 안 죽고 그러니까 아예 그냥 아궁이를 뗀 다음에 방에 누워 있으라고. 왜? 혈액순환 빨리 퍼지게. 아, 진짜? 그것도 안 되면 결국에는 이제 목졸라 죽이는. 왜냐면 임금이 참수는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몸 그대로 만들어 놔둬야 되기 때문에 교살형으로. 아, 그러면 이제 햄버거 얘기를 지금 아직도 햄버거 얘기 기다리는 분들이 계실 거거든요. 아, 그래요? 예. 함부르크에서 왔다. 함부르크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징기스칸에 대한 우리 몽골 제국 기마병에 대한 아, 우리 몽골 제국이요? 80%가 다 몽골이니까. 예. 중몽 사상이 꽂혀 있네. 몽고 간장이 또 왜 몽고 간장이냐? 마산의 명물 몽고 간장. 그거 몽골에서 만든 간장이에요? 아니요. 그것도 그 유래가 있어요. 햄버거 조금만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햄버거 조금만 간장 쑥 훑고 올게요. 간장 훑고 올게요. 조금만 기다리죠. 예. 자, 1232년부터 몽골의 고려 침공이 시작돼요. 그렇죠. 그 개경에 있던 고려 조정은 강화도로 이제 천도를 하고 내륙을 다 작살을 내요. 가장이 났지. 작살을 낸 다음에
뭐 삼별초 우리가 알고 있는 삼별초가 끝까지 이제 몽골과 저항을 하고 이제 삼별초는 강화도에 있잖아요. 그 유적지. 이쪽. 1273년도에 제주도에서 최후의 저항을 하고 전원 죽었다라는 것도 있는데 삼별초가 강화도에서 몽골과 항전을 벌이고 내려와서 진도에서도 한번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진도도 점령당하니까 마지막 남은 결사대가 제주도에 건너와서 제주도에서 최후의 결전을 벌여요. 공식적인 기록은 제주도에 간 삼별초가 마지막으로 결사대가 다 진압된 게 1273년도예요. 근데 1270년도면 제주도는 원래 제주도가 조선시대 때 탐라해서 흡수가 됐잖아요. 이게 행정구역으로 편입된 거는 조선 중기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처음 들어온 건 고려 초에 그 탐라였다가 제주란 표현이 등장한 건 고려 초기가 맞는데 네. 이 제가 무슨 뜻이냐면요. 바다를 건너 뛰어가다 제자예요. 한자를 보시면. 네. 그래서 제물포 할 때 제도 그거고. 이거 소름 끼치네요. 1273년도에 삼별초가 마지막으로 진압이 됐다고 해요. 역사 속으로 사라졌어요, 삼별초가. 근데 얼마 전에 발견됐어요. 오키나와에서 류큐 왕국. 류큐 왕국. 네. 류큐 왕국 수리성이라고 그 궁이 있어요. 지금도 복원이 돼 있어요. 네. 수리성이라고 그날 궁궐인데 거길 발굴하다 보니까 삼별초가 나왔어? 안녕하세요, 삼별초입니다. 살아있습니다. 아 진짜? 거기서 기와장이 나왔는데 기와에 누가 몇 년도에 만들었다는 게 적혀 있어요. 고려에서 만들었고 1273년도에 만들었다. 그래서 삼별초가 그냥 죽은 삼별초가 아니잖아요. 그게 또 바다를 휩쓸었던 삼별초이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마지막 투항을 하다가 남은 최고의 삼별초가 바다 건너서 류큐 왕국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지금까지 살아있다. 야 그러면 그렇게 해보면 유추해보면 아직 오키나와에 삼별초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거죠. 있다. 왜냐면 명백한 증거가 나왔기 때문에 이건 팩트예요. 이건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다른데 기와장에 고려에서 만든 연도는 지금 환산해보면 1273년도에 만들었다. 뭐 그 당시는 일본이 아니었으니까. 류큐 독립국이었으니까. 그렇죠. 네. 자 햄버거 이제 시작합니다. 햄버거. 자, 또 그래가지고 징기스칸 얘기가 또 나와야 되죠? 그렇죠. 몽고가 왜 그 간정이 나왔냐면 삼별초 난이 진압이 삼별초가 왜 나왔죠? 삼별초 난이 진압이 된 다음에 네. 당시 이제 원나라가 된 몽골이 네. 최종 목표는 일본이었어요. 징기스칸이? 징기스칸 죽고 손자 쿠빌라이 쿠빌라이칸이. 일본 치자 네. 서한을 보냈는데 네. 항복하라고 일십을 해버린 거야. 일본이? 뭐 일이 없어졌는데 답톡이 안 와? 답톡이 안 와. 쿠빌라이 칸 빡돈 거죠. 그죠. 새끼들 다 죽었어. 눈이 돌지 지금 이모티콘까지 보냈었는데. 까똑까똑 씹어. 이 샤끼들이. 그래가지고 고려에게 배를 만들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여몽연합군이라고 알고 있는데 고려와 몽골 연합군 네. 대부분 다 병사들은 고려 병사들이었어요. 그래서 고려에서 요 얘기하면 또 슬픈 얘기지만 삼별초를 진압하고 고려를 몽골의 속국으로 만든 게 고려 백성이었어요. 홍복원, 홍다구, 부자라고 고려인이 나라를 또 팔아먹은 이완용보다 더 최악의 매국노가 있어요. 이건 나중에 말씀드리고. 아니 오늘이 마지막인데 나중에 언제 얘기? 저기 우리 꼬꼬무 치우고 들어가요 우리. 아우 이거 자 지금 햄버거 조금만 기다리세요. 예, 지금 요거만 마무리되면 네. 이제 햄버거 나옵니다. 고려 땅에서 배가 출발해서 일본 후쿠오카로 건너가는데 당연히 해군 기지가 남해안 어딘가 있어야 되겠죠. 네. 지금 마산에다가 몽골이 해군 기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몽골인 지금은 창원이지. 그래서 창원시 마산군가 여기에다가 이제 몽골 병사들이 먹어야 될 물이 필요하다 보니까 우물을 봤어요. 이 물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이 우물 이름을 짓자 해서 몽고정이라는 우물 이름을 지은 거예요. 예? 요게 마산의 명물이에요. 나중에 흘러가지고 세월이 흘러서 한 기업가께서 이 몽고정에서 나오는 물 가지고 우리는 간장을 만들었다. 그래서 이름은 몽고간장으로 하자. 아 지금 몽고 간장 얘기 중이었습니까? 다시 햄버거로 돌아와가지고. 이제 징기스칸이 이제 그 이른바 세계 정복을 나가는데 오해가 뭐냐면 많은 분들이 이제 몽골 기마병이라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걸 털모자 쓰고 네. 가죽 입고 무식하게 생겨서 달리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얘네들은 철갑 기마병이었어요. 아 진짜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많은 그 영화나 드라마를 보시면은 다리 긴 말 네. 이거를 보통 영화에 보면 나오는데요. 그 말 아니에요. 되게 작은 말, 단단한 말 타고 다녔다거든요. 맞습니다. 이 큰 말 타고 다니면은 울렁거리고 허리 디스크 걸려. 울렁 이러니까. 그러니까 제주도의 조랑말이 몽골 말들이에요. 아, 진짜? 당시 이제 이 몽골 제국이 일본을 치기 위해서 말을 몽골 초원에서 갖고 오긴 너무 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삼별초를 진압한 다음에 그 목호라고 해요. 목동, 말을 부리는 호, 오랑캐라고 해서 3,000명의 마부를 몽골에서 제주도 데려와요. 몽골 말과 함께. 아하. 그 말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이 다리 짧은 조랑말들. 한 마리가 아니었죠? 여러 마리를 타고 이렇게 갈아타면서. 힘 빠지면 옆으로 갈아타고. 네. 문제는 뭐냐면 이제 비상식량인데 가다가 야 배고프다 불 지펴라. 야 알겠습니다. 안 됐어 아직까지 밥 뜸 다 들었어요. 이거 아니잖아요. 잃을 시간이 없지. 달리면서 먹어야 돼요. 혹시 이 얘기가 샌드위치랑 연결되나? 아니요? 아니에요? 아니 왠지 다 이렇게 얘기가 연결될 것 같아가지고. 아 연결될 수도 있겠구나. 처음에 이제 개발한 게 뭐냐면 순대. 아 그럼 순대가 몽골 거예요? 양을 잡아가지고 양 창자에 창자에. 양고기를 넣고 바짝 말려가지고 이걸 칭칭 감은 다음에 달리면서 먹고 달렸다. 그러면 그 독일의 소세지나 이런 것들도 다 있었을 거예요? 다 몽골 영향이에요. 아 진짜? 하여간 몽골 기마병이 먹었던 것은 우리가 먹고 있는 순대가 순대다. 맞습니다. 어허. 바짝 말려가지고. 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고기를 뛰면서 먹어야 되니까 네. 그냥 살코기를 뜯어 먹기는 힘들잖아요. 네. 칼로 다져가지고 이걸 안장 밑에 넣고 달리고 엉덩이로 찌우면은 납작하게 다져지잖아요. 이거 너무 농담 같은데. 아니 진짜요. 네. 이걸 달리면서 먹은 거예요. 다진 고기를 엉덩이로 찧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달리면서 먹은 거예요. 그게 뭔데요? 햄버거 패티. 모스크바를 쳤지 않습니까? 그 징기스칸의 몽골 기병들이요. 네. 지금도 러시아에 가시면요 햄버거를 징기스칸 스테이크라고 해요. 아 진짜요? 그리고 놀랍게도 몽골 기마병은 현재의 독일 함부르크까지 치고 들어갔거든요. 네. 당연히 몽골 기마병이 먹던 그 음식이 퍼졌겠죠. 그래서 함부르크에서 그 스테이크를 이제 먹기 시작을 했는데 우리가 말하는 햄버거 패티를요. 나중에 이제 수많은 독일 이민자들이 미국으로 건너갔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햄버거가 이른바 이제 패스트푸드가 등장하면서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하다가 함부르크에서 온 그 스테이크니까 말 그대로 그냥 함부르크의 영어식 발음 햄버거가 된 거예요. 와 그러면 몽골에서 기마병들이 다 고기 다진 거를 엉덩이로 찍고 하다가 모스크바까지 가가지고 이렇게 그냥 또 대충 빵에다 놓고 이렇게 했던 것들이 또 독일로 먹어서 미국까지 와서 이렇게 된 거구나. 그리고 우리 또 인앤아웃이 또 곧 청담동에 들어오고. 난 인앤아웃이 맛있더라고. 쉑쉑이랑 파이브가이스보단 인앤아웃이 나아요. 근데 양이 좀 작아 인앤아웃이. 인앤아웃은 그 감자튀김이 맛있는 게 주문하면 생감자를 그때 튀겨요. 진짜 제 쉑쉑버거 본점 가보셨어요? 그 뉴욕 그 공원에 가보셨어요? 가보진 못했어. 거기. 가봤지. 맛있었대요. 쉑쉑버거 처음 먹어봤을 때 감자 이게 픽 이런 거 진짜 맛있었는데. 그러니까. 근데 난 인앤아웃이 더 맛있더라고. 하여간 음식 얘기 나온 김에 저 잠깐 화장실 좀 갔다 왔- 제가 원래 이런 거 잘 버티는데 이런 얘기 너무 좋아해서 네. 저 화장실 한번 갔다 오시고. 예, 햄버거 얘기 끝났으니까 그래서 자, 간 사이에 좀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어쩐지 옆에 있는데 바들바들 떨고 계시더라. 설렁탕 아까 얘기했던 거 AS를 좀 해드리면은 일단은 동대문구 전농동에 있는 그 선농단에서 만들었다는 것은 이제 그게 거의 아니다라는 게 밝혀졌고 아까 그 영조 때 그 몽어 유해라는 책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몽골인들이 먹는 음식 가운데 큰 통에 물을 채워넣고 고기를 툭툭툭 썰어 넣은 다음에 끓여서 그냥 그걸 퍼먹더라. 그 음식을 몽골 어른은 슐로 아니 무슨 이렇게 빨리 갔다 오세요? 소변이니까. 소변이니까요. 예. 이걸 몽골인들은 슐로탕이라고 한다. 그래서 설렁탕이다. 그것도 설 중에 하나요. 그거는 설이 있는 분분한데 요건 확실해요. 슐로탕을 한족들은 한자로 어떻게 표기하냐면 텅 비었다 해서 빈 공자를 써서 공탕이라고 한다. 이게 곰탕의 유래. 확실한 거예요? 거의 확실해요, 이거요. 거의 있네요. 그러니까 왜냐면 음식이 몇 년도에 누가 만들었다는 걸 확실한 건 그 짬뽕밖에 없다니까요. 증평순. 진평수. 그 기억하시네요. 이게 다 적어놓고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귀한 자료들인데. 곰탕과 설렁탕의 차이는 뭔지 아세요? 곰탕과 설렁탕. 지금 우리 그 근데 음식 곰탕은 좀 더 맑고 설렁탕은 좀 하얗고. 그렇죠. 그걸 맞아요.
육수를 좀 다른 걸 내나? 정확해요. 살코기랑 뼈, 사골이 들어가면 설렁탕이에요. 아. 사골. 근데 그래서 하얘지는구나. 사골에서 우러나기 때문에 네. 살코기와 내장만 끓인 건 곰탕, 현지 기준. 그래서 왜 나주에서 곰탕이 유명하죠? 나주 곰탕이? 나주에 예전에 일제시대 때 그게 있었어요. 일본 군인들 가죽 옷 만드는 공장. 가죽 제품들. 근데 곰탕이 무슨 상관? 거기서 소를 잡고 남은 이제 부산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부산물로 만든. 그것을 나주 사람들이 그걸 일본 공장에서 받아가지고 부산물들을 나라의 경제 얘기하는데 파리가 진짜. 파리가 씨, 나라의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파리가 진짜. 설렁탕이 이제 언제 만들어졌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들이 본격적으로 먹기 시작한 것이 1920년대예요. 일제시 강점시대네. 왜냐하면 그 일본 그 군국주의들이 병사들 전투식량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우리나라에 수많은 소 농장들을 만들었어요. 네. 그 소고기를 잡은 다음에 좋은 고기들은 다 병사들 먹이고 남은 부산물들 무슨 뭐 창자, 뭐 사골 뼈들 이런 것들을 조선인들이 쉽게 얻어왔겠죠. 싸구려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끓여가지고 먹기 시작한 건데 문제는 그때 냉장고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약간 상한 상태에서 뭐 끓이다 보니까 누린내가 나잖아요. 네. 그래서 20년대 때 그 설렁탕 집 주인들이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이 누린내를 어떻게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인천 차이나타운 가니까 중국 청요리 요리사들이 잡내를 잡으려고 파를 기름에 볶는 걸 본 거예요. 파기름. 네. 그렇지. 파 넣으면 된다. 그래서 설렁탕이 고명에 파 들어가잖아요. 그때부터 설렁탕에 파가 들어간 거예요. 잡내 잡으려고. 그거로도 잡내가 안 잡혀요. 그래서 뭘 했냐면 정조 아들인 순조 때부터 본격적으로 궁중에서 먹기 시작한 각독기라는 음식이 있어요. 깍두기? 깍두기. 각독기가 한자로는 독을 잡는 음식이다라는 뜻이거든요. 각독기가. 그게 순조 때 나옵니까? 그때 본격적으로 궁중 음식이 돼요. 하긴 뭐 고춧가루가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네. 그래가지고 그 각독기에다가 설탕으로 조금 버무려가지고 같이 먹이게 내놓아 보자니까 약간 잡힌 거예요. 이게 노른내가. 조합이 좀 맞구나, 궁합이. 그리고 소면이 들어간 거는 뭐 기억하시겠지만 70년대 중반부터 우리나라가 혼분식 그 장려운동이라고 해가지고 쌀밥 사오면 두드려 맞았다니까요. 아니 반장이 도시락 검사를 해요. 한 다음에 쌀밥만 싸운 애는 또 선생한테 찔러. 그럼 난 혼나는 거야. 저는 그때까지는 아니었어요. 이걸 했다니까요. 네. 하여간 혼분식 장려 정책을 하다 보니까 맞아요. 쌀이 들어가면 안 돼요. 네. 그래서 박정희 정부에서 그때 쌀을 줄이고 그 대신에 밀가루 미국에서 원조가 어마무시하게 들어올 때니까 밀가루를 넣어라 해서 그때부터 강제적으로 곰탕이랑 설렁탕에 소면이 들어가요. 네. 그리고 이게 박정희 정부가 쌀 소비량을 줄이기 위해서 1974년도인가 그때 그 딱 법을 정해요. 공깃밥의 사이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세로 몇 센치, 가로 몇 센치로 딱 규격을 정해요. 맞아. 요거 넘으면 영업 정지였어 식당이. 진짜요? 네. 그게 지금까지 그 공깃밥 사이즈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차라리 그게 낫다. 요즘은 비만 문제라든지. 비만, 아니 근데 지금 이렇게 의학이 발전했는데 왜 그 지방을 못 잡지? 내장 지방은 긁어낼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내장 지방이 좀 심각해서 검진 받을 때마다 의사 선생님이 제발 운동 좀 하라고. 지금 딱 보면 건강한 것 같이 보이지만 제가 운동을 전혀 안 하거든요. 야, 의학 기술이 이렇게 발달하는데 지방을 태우는. 저는 의학 기술이 발달했다고 보지 않아요. 왜냐면 아직까지 감기도 치료가 안 되잖아요. 근데 감기는 매일 그 바이러스가 매번 다르고. 감기 바이러스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가 지금 걸린 감기는 어떤 감기인지 모른대요.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그 어떤 바이러스인지를 모르니까 증상만 좀 이렇게 완화시켜주는 약들만 개발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이제 미국에서 살 때 근데 미국은 진짜 의료비가 너무 비싸던데? 그 보험이 만약 없으면은 병 걸리면 죽어야 돼요, 진짜. 진짜. 아니 그 유튜브 같은 거 보면 뭐 치과 한 번 가는데 뭐 몇백만 원씩 내가 보낸다는데? 앰뷸런스 한 번 타면 600만 원이에요. 이동하는데요, 그냥? 유학생들은 의무적으로 학교에서 의료보험을 다 가입을 시켜요. 학교에서? 학교에서. 네. 그러니까 저는 의료보험이 있었기 때문에 한 달 동안 제가 그때 신종플루에 걸려가지고 죽다 살아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응급실에도 가고 일단 보험이 있었기 때문에 치료비는 거의 안 냈어요. 보험에서 다 커버가 돼가지고. 근데 제가 처음에 우리 집에서 병원 응급실까지 갈 때 앰뷸런스를 탔네? 너무 친절해요. 어디가 아프냐? 진정해라. 어디 뭐 한국에 내가 전화 걸어줄까? 진정해. 넌 살 수 있어. 파이팅. 뭐 자, 내 손가락 뭐야? 하나, 둘, 셋, 원, 투, 쓰리, 포. 자, 포커스 막 이러고. 근데 다음 달에 600만 원 나온 거야.
앰뷸런스 하나 탔는데? 그럼 그 안에서 치료받은 거는 또 다른 거 아니에요? 아니, 다 포함해가지고. 뭐였는데? 그냥 그 신종플루? 아니 그 앰뷸런스 실려가면서 뭐 응급조치 뭐 수액 처리하고 네. 뭐 산소호흡기 뭐 하고 감기였는데? 그러니까 감기든 뭐든 일단 탔으니까 한번 600만 원이야? 참 이게 우리나라는 의료보험이 약 강제로 우리가 가입을 하잖아요. 네, 그쵸. 그거는 참 어떻게 보면 고마운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진짜? 종합병원 같이 상급 병원에 가려면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지만 1차, 2차, 3차 거치고 가야 돼요. 우리는 바로 갈 수 있잖아. 바로 갈 수 있죠. 네. 1차 진료기간 뭐 우리가 동네 의원이라고 하는데 네. 가서 그것도 한 달 후에 오라고요. 진짜로? 얘 다리가 부러졌어. 기다려야 돼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MRI 한 번 찍으려면 3개월 기다려야 된대. 그래서 제 친구 영국인 한 명인데 피터 알아요? 피터. 피터 빈트. 아, 너무 유명하지, 피터. 영국 하면 피터 아니에요? 영국 한 피터죠. 네. 피터 아버지가 약간 아프셨는데 영국에서 MRI 한 번 찍으려면 3개월이 걸린다고 해가지고 한국 와서 치료받으셨거든요. 하긴 그래도 비행기 값하고 MRI 찍어도 그게 나. 그게 싸겠네. 일단 돈이 얼마 들더라도 빨리 검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지금 아파 죽겠는데. 아니 근데 진짜 다리가 부러졌는데도 그러면 한 달을 기다려야 되는 거야? 스탠바이를 해야 돼요. 그 사이에 붓겠는데?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있었는데 다리가 나았어요. 미국 의료 너무 기적 같아요. 아니 진짜 그래요? 에? 그러면 한 달 뒤에 가요? 한 달 뒤에 가요. 1차예요. 1차에서 소견서를 받아. 2차 또 가야 돼요. 2차에서 또 기다려. 그런 다음에 3급 그 다음 의료기관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기부스나 이런 것도 안 해줘요? 응급실에서 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돈이. 돈이에요. 그러니까 와 말도 안 돼. 국가에서 하는 의료보험이 있긴 있어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있긴 있는데 대부분 민간 의료보험이다 보니까 굉장히 비싸요. 와, 그돈 없으면 미국은 죽어야 돼. 와 너무 잔인하다. 그러면 돈 없으면 병원에서 안 받아줘요?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때 그 정말 아프지만 가면 돈 내니까 집에서 돌아가신 분 많다니까요. 그래서 의료만큼은 우리나라가 정말 자긍심 가져야 돼요. 우리는. 아 돈이 없어서 병원에 못 가서 그냥 집에서. 집에서 돌아가신 분 많아요. 미국에서 이번에. 그러니까 미국은 정말 돈이 없고 아프죠? 죽어야 돼요. 미국은. 어디에 계셨어요, 미국? 저요? LA에서만 10년 살았는데 한국어가 더 늘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영만이 형도 LA 1년 연수 갔는데 한국말이 더 유창해져서 왔더라고요. 제가 지금 먹고 있는 모든 한국 음식들을 LA 코리아타운에서 처음 먹어봤어. 아 그래서 영어를 유학파 치고는 영어를 많이 안 쓴다. 잘 안 써요. 오마이 갓 뭐 이런 것만 쓰고. LA 폭동대 때 제가 미국에 있었거든요. 그때 그거 진짜입니까 이거 막 총 이거? LA 폭동이 4월 29일 날 캄튼이라고 그 흑인들 밀집 그 구역에서 굉장히 슬럼. 그러니까 슬럼 가죠. 네. 거기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제 북쪽으로 치고 올라왔어요. 흑인 폭도들이. 뭐 미국 언론도 폭도란 표현 썼으니까 폭도라고 할게요. 자, 잘 보세요. 지금 여기서 치고 올라가고 요쪽에는 베버리 힐스가 있고 이쪽에는 LA 시청 같은 관공서가 있어요. 여기만 딱 막은 거예요. 경찰들이요. 여기가 코리아타운인데. 여기 코리아타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고의가 아니었다고 하지만 베벌리 힐스 넘어오면 무조건 발포한다고 했거든요. 그럼 왜냐면 워낙 부촌들이고. 그렇죠. 여기는 LA 시청 뭐 관공서 타운이니까. 고위공직자들이 많고 그러니까 하니까. 여기만 카마쳐 버리니까 자연적으로 이쪽 올라갈 수밖에 없지. 계속. 코리아타운으로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코리아타운으로 통과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LA 경찰들도 뒤로 빠져서 너무 무서우니까 이 상황에서 내 가게, 내 점포, 내 슈퍼마켓, 내 세탁소가 타는데 누가 가만히 있어요? 지켜야지. 그래도 당시 이제 그 한인 교민들은 다 예비역 병장들이잖아요. 아 그렇지. 아 이거 예비역 뭐. 병장들. 예. 나 깜짝 놀랐어요. 저는 군 미필이거든요. 근데 그 현장이 진짜 있었다고요. 네. 상황이 벌어지니까 짝짝짝짝짝 옛날 그 이 군대 위기 제스가 나와요. 5분 대기죠. 그러니까 영관급 그 예비역이 예. 소령부터 너 어디 배치 이러고 쫙 배치가 돼. 오씨 짜릿했겠다. 쩔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그 예비역 병장들은 눈 감고 M16 바로 이게 해체분해 가능하잖아요. 아 유학파인데 M16이라고 하시네요. M16이 아니고 옛날 분들이 M16이라고. M1 소총. 예. 총기 사장님들이 뭐 총 다 나눠주고 했다고 막 그랬다 그런데. 미국 흑인들도 그렇고 총은 다 갱들이 총을 갖고 있지만 얘들이 총을 못 쏴요. 왜? 제대로 훈련을 안 받아봤거든. 그냥 허공을 막 팍팍 쏴거든. 네. 근데 이 예비역 병장들은
다 정식 훈련을 받은 어깨 딱 견착 딱 해가지고. 네. 예. 실제로 겨누어서 쏘진 않았어요. 근데 원샷 원킬 정조준에서 땅 바로 앞에 발에 탕 아 진짜? 가까이 오지 말라고. 네. 그러니까 그거를 나중에 폭동 끝난 다음에 흑인들이 뭘 생각했냐면 한국 남자들은 다 스나이퍼들이다. 원샷 원킬 된다. 제가 그 훈련소 때 20발 중에 18발 맞췄습니다. 두 발은 왜 못 맞추셨는지. 아, 너무 멀었어요. 250m짜리여가지고. 예, 제가 특등 사수요. 포상 휴가를 또 받고. 아니요, 그때는 웬만하면 다 18발씩 쌌어요. 와, 이거 딱 하면 진짜. 정말 그때 깜짝 놀란 게 뭐냐면 해병대 출신 아저씨가 한 50대 초반 아저씨가 있어요. 이 아저씨가 해병대 모자 딱 쓰더니 아니 총소리 들어보시잖아요. 많은 분들이 영화 보고 착각하시는데 총소리가 들리면 피가 팡팡 이렇게 쏘는 거 같죠? 총소리 땅 나면 무조건 바닥에 팍 엎이게 되지. 왜냐면 유탄이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거든. 그 죽는 거 아니야 맞으면요. 그쵸. 그 해병대 아저씨가 해병대 모자 쓰고 권총 두 개 들더니 나가는 거야 이 아저씨가. 이 새끼들아! 총 막 날라오고 있는데? 총 날라오고 있는데 너! 탕! 너! 탕! 가까이 오지 마! 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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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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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보고 저쪽에서 움찔하는 거예요. 저 미친 저 뭐냐고 저거. 근데 왜 귀신 잡는 해병이에요? 그때는 1950년도 아 죄송해요. 궁금한 게 너무 많죠? 네, 아닙니다. 예. 지금 몇 시에요? 지금 가셔야 되는데 다음 스케줄 계신데.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한국전쟁이 발발했습니다. 북한이 기습 남침으로. 그렇죠. 그래서 2달 만에 낙동강까지 쭉 밀고 내려와요. 예. 그 낙동강 전선이 이제 형성이 됩니다. 그때 낙동강 전선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군도 참 잘 막아줬지만 미군 병사들도 상당히 많이 막아줬어요. 그걸 선두에 섰던 장군 이름이 이제 워커 장군이라고 이름이 나이가 벌써 60이 넘은 은퇴도 되는 노병이었어요. 1차, 2차 대전 참전 용사예요. 1, 2차 참전 용사요. 한국 전쟁 때 60 관갑이었어요. 와. 설마 그 워커일? 맞습니다. 그 워커 장군이에요? 네. 진짜? 낙동강 정선을 예. 무조건 막아라. 예. 그랬더니 미국 의회에서 뭐라고 한 거예요. 너희 나라도 아닌데 왜 우리 젊은 장병들을 거기서 죽이게 하냐. 나는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건 모르고 나는 무조건 명령 떨어지면 싸운다. 앞에 있는 건 내가 적이면 난 적과 싸운다. 군인이니까. 군인이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을 해요. Stand or die. 여기 버티든 죽자. 근데 발음이 네. 생각보다 되게 잘 들리네요, 생각보다. 제가 약간 그 독일식 액센트가 있어가지고. 워커 장군이 잘 버텨져가지고 메가더 장군이 이제 인천 상륙 작전하시는 시간을 벌어줬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중에 한국 전쟁 당시에 이제 그 전사를 하시는데 워커일 장군이. 네. 나중에 이제 그 한국 정부가 너무 고마워서 워커 장군이 전사한 그 지역 산 중에 하나를 그 사람 장군 이름으로 지어주자. 그 언덕을 워커 힐이라고 지어준 거예요. 진짜요? 그러니까 지금도 워커 힐 호텔 앞에 가면 워커 장군 동상이 있어요. 진짜? 네. 와, 대박이다. 지금 우리가 뭔 얘기하다 이렇게 가죠? 아까 무슨 BMW도 나오고 예, 벤츠 하다가 지금 어쨌든 이 귀신 잡는 해병 얘기하고 그치. 있어요. 예, 귀신 잡는 해병. 그래서 낙동강 정선에서 인민군도 못 내려오는 거예요. 너무 적극적으로 막으니까요. 인민군도 빡 돌아가지고 부산을 점령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 다 점령하는 거니까. 안 되겠다. 삥 돌아가자 작전이에요. 낙동강이 이렇게 있으면 낙동강 쭉 남쪽으로 내려가지고 이렇게. 통영을 찍고 이렇게 올라가자. 거제도를 찍고 부산 앞바다 뒤통수를 치자. 어. 이 작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인민군이 실제로 통영 시내로 들어와요. 진짜 또 뚫렸네? 네, 꿀빵과 충무김밥 이건 거기 가면 안 맛있어. 돼. 거기 가면 안 돼. 나 충무김밥 너무 맛있는 것 같은데 너무 비싸졌어. 그러니까. 꿀빵도 너무 맛있어. 꿀빵이랑 그 커피랑 먹으면 진짜 잘 어울리는 거 알아요? 아침에 당 쫙 충전되죠 그거. 나 너무 맛있는데 그 조합이. 그러니까 그래서 통영시대 들어왔어요. 인민군이요. 여기에 김성은 해병대 대령이 우리나라 얘기를 해요. 작전부에 내가 통영 들어가겠다. 지금 뚫렸는데 이미? 왜냐면 통영에 들어온 24시간 동안에 5천 명이 죽창에 찔려 죽어요. 인민재판했거든. 경찰 가족 나오라고, 공무원 가족 나오라고. 바로 인민재판에서. 그 소식을 듣고 안 되겠다. 우리가 들어가겠다고. 그래서 너 위에 그 수뇌부에서 너무 위험하니까 못 들어간다. 거제도만 막으라고 시켜. 안 된다. 거제도에서 우리 배 타고 통영 들어가겠다. 3번을 요구를 해요. 3번 요구하니까 그러면 들어가라. 단 몰래 들어가라.
그래서 우리 해군 함정이 통영항이 밑에 있거든요. 통영항에 함포 사격을 해줘요. 바다에서. 인민군은 당연히 이 갓나 새끼들이 남쪽으로 상륙을 하겠구만 생각한 거야. 인민군 주력 부대들이 다 남쪽으로 내려와요. 후방이 비었잖아요. 그때 김성원 대령의 해병대가 그쪽으로 상륙을 해요. 이게 통영 상륙 작전이라고 하는데 들어와서 통영 시내에서 치열하게 백병전을 펼쳐요. 인민군이랑 우리 해병대가.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다 진압을 했는데 통영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경상남도고 포도 가지같이 얇은 지협이 있거든요. 통과하면 이게 통영이에요. 여기만 막으면은 인민군이 못 내려와요. 그렇죠. 그렇죠. 여기가 원문 고개라는 고개예요. 여기가. 그래서 여기서 통영 시내에 있는 인민군들을 다 이제 퇴치를 한 다음에 우리 해병대가 이 원문을 사수하기로 해요. 더 이상 못 내려오게 해요. 그렇지. 근데 인민군은 2,000명에서 3,000명이 더 내려와요. 여기서 원문 고개에서 치열한 백병전을 펼칩니다. 백병전이 제일 잔인한 것 같아요. 우리 해병대랑 인민군이랑 여기서 원문 고개에서 요걸 뚫어야지 내려가고 막으니까 나중에 총알이 떨어져가지고 정말 대검 뽑고 이제 육탄전까지 벌이는데 그걸 보고 한 미군 종군 기자가 미국 신문사에 송고를 한 거예요. 내가 수많은 전쟁터를 다녀봤지만 여기같이 미친 잔인한 전쟁을 처음 봤다. 특히 한국 해병대, ROK 해병대에 저 정도의 악받침이라고 하면 귀신도 잡겠다. They might even capture the devil이라고 송고를 해요. 그래서 그게 미국 뉴욕타임즈에 실려요. 그게요. 한국 해병대는 귀신 잡는다. 귀신 잡는 해병대라는 표현이 여기서 나와요. 원문 전투에서. 미국의 그 전군 기자가 처음 썼던 표현이군요. 그래서 지금 여기 원문 꼭에 여기 가시면요. 통영 상륙 기념관이라는 그 기념관이 있거든요. 거기 딱 들어가시면은 앞에 크게 써 있어요. 귀신 잡는 해병대가 탄생한 곳 이렇게. 야, 인천 상륙 작전만큼 중요하네요. 통영 상륙. 여기 뚫렸으면은 부산 바로 뚫렸다니까. 야, 이걸 왜 통영 상륙 작전이 이렇게 안 유명했을까? 인천 상륙 작전이 너무 유명해서 그런가? 여기서 이 통영을 지켰던 우리 해병대들이 또 인천까지 올라가서 인천 상륙 작전에 또 참가합니다. 요게 1950년 8월. 8월. 인천 상륙 작전은 1950년 9월 15일. 9월 15일. 한 달을 벌어줘. 그럼 장진호 전투는? 장진호 전투는 1900. 근데 왜 바뀔 때마다 톤이? 굉장히 프로신데요. 네. 장진호 전투는? 근데 요 얘기를요. 다른 분들이 모르세요. 통영 상륙작전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처음 알았네. 그래서 예전에 한번 제가 타 라디오 방송에서 이걸 한번 살짝 언급을 해드렸거든요. 바로 그 다음날 해병대 사령부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 방송국에. 국민들이 모르는 거 알려줘서 감사하다고. 이건 저도 몰랐어요. 이건 꼭 기억하겠습니다. 귀신 잡는 해병대. 통영 상륙 작전 꼭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상륙 작전은 작전명이 영어로 크로마이트 작전이었습니다. 크로마이트 그 무슨 뜻이죠? 그냥 광물의 돌. 네. 근데 왜 그게 작전명이었을까? 모든 비밀 작전은 코드명은 뜻이 없어요. 뜻이 있으면 유추할 수 있구나. 뜻이 있으면 적이 알아내. 만약에 인천 상륙 작전의 비밀 코드가 월미도 팡팡 오퍼레이션이라고 하면 이거 바로 인천이지. 바로 월미도 팡팡이면 바로지. 바로 인천이네. 예를 들면 뭐 꿀빵엔 꿀빵엔 총무김밥 작전 이러면 바로 통영 아니야. 자같이 아지매 작전 부산이네. 이러면 그 통영 상륙 작전은 그때 비밀 코드는 뭐였습니까? 작전명? 작전명을 세울 그런 겨를도 없어요. 총각을 다투는. 그렇죠. 그리고 김성원 대령은 나중에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까지 하십니다. 대단하신 분이네. 지금 뭐 하다가 지금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설렁탕도 있고, 뭐 돈키호테도 있고, 모단보이도 있고, 뭐 티리키에, 영국 음식 귀신 잡는 짜장면도 있고, 양치강도 있고, 사해루도 있네요. 사해루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4월 29일은 뭐죠? 갑자기? LA 폭동. LA 폭동 사건. 로드니 킹 사건이. 로드니 킹 사건 간단히 말씀드리는 게 굴한 게 뭐냐면 로드니 킹이 현대 엑셀을 타고 도주를 했어요. 진짜? 그때 이제 LA 경찰이 뭐라고 정했냐면 시속 160에서 200km로 도망갔다 했거든요. 테스트 해보니까 얘가 140밖에 안 나와. 그거 현대한테는 그래도 고마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일치월장했죠. 이게 160도 안 나오는 차가 160 나왔다 해서 하여간 현대 참 파이팅입니다. 네. 갑자기요? 요즘 현대자동차에서 강의 많이 하거든요. 현대 강의 가면 어떤 주제로 하세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몰래 카메라인 줄 알았어. 현대자동차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네. 그 양재 저기 본사에 와서 강의를 해달라고. 강의지가 뭔데 했더니 자동차 역사래요. 전문 아니세요 또? 그런 아니, 역사? 아니 그러니까 너 어떡하지? 다 자동차 전문가들이잖아. 그 앞에서 내가 딱 가면 이 새끼 너 어떻게 얼마나 네 잘하는지 한번 보자 한번 이럴 줄 알았거든. 그렇죠. 근데 의외로 모르시더라고. 역사를 잘 모르세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일 수도 있으나 네. 통으로 알기는 좀 쉽지 않죠. 그때부터 자신감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무슨 보험회사에서 생명보험에서 보험의 역사를 해달래요. 가겠다. 보험 전문가라고. 보험! 어, 보험은 어떻게? 인슈어런스. 인슈런스. 아, 인슈어런스. 그거 어떻게 된 거죠? 보험은? 1871년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여기까지. 하죠. 왜냐면 저희가 너무 우리 그 썬킴님을 빨아먹는 것 같아가지고. 예. 혹시 뭐 제가 또 다음에 시간 된다면 썬킴의 팀이 시간을 또 한번 가져볼까요?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너무 맥락 없이 얘기하셔서 좀 불편하지 않으세요? 아닙니다. 이게 뭐랄까 맥락 없는 가운데서 맥락을 찾으시는 것이 진정한 공부가니까 지대널얏이라고 해가지고 그렇죠. 너무 깊이 파고들면 그거밖에 몰라. 딱 어디 가서 술자리에서 30분 정도 떠들 정도의 얄팍한 지식이 딱 그 줘. 정도만 해야 돼. 그러니까. 왜냐면 더 깊어지잖아? 그럼 꼰대야. 거기서 더 깊어지면 박사과정 들어가요. 아, 그거 불편해. 그 나중에 그 얘기도 할게요. 짬뽕 얘기 했으니까 짜장면은 왜 중국에서 안 만들고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나? 짜장면 있잖아, 중국에. 이게 여기까지만. 춘장만 쓰잖아. 근데 걔네들이 캐러멜을 안 쓰잖아요. 자, 베이징 시내 가면 노북경 자장면이라고 해서 라오 베이징 짜장면이라고 있어요. 그 음식이 만들어진 게 아편전쟁 직후에 산동반도에서 그게 만들어져요. 얼마 안 됐네? 얼마 안 돼요. 이제 1800년도 후반때였으니까 중후반이었으니까. 1840년 이후 네. 요때 전후로 해서 산동반도에서 만들어지는데 두 군데로 빠져요. 하나는 서해 바다 건너서 제물포로 건너오고 하나는 베이징 시내로 들어가가지고 지금 베이징 시내에서 먹는 짜장면인데요. 두 음식은 같은 거 같으면서도 완전 달라요. 나 중국 짜장면을 먹어봤거든요. 굉장히 짜요. 거의 그 짠 장에 뻑뻑 비벼 먹는 거죠. 잘 묻지도 않아, 면에. 그 면에 고추장. 아, 예. 이렇게 그냥 생 고추장을 이렇게 비벼 먹는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춘장이. 예. 그리고 이제 그 생 마늘 이렇게 뜯어 먹고. 그게 어떤 계기로 갈라졌는지 다음 기회에. 요거만 말씀드릴게요. 예. 공화춘이 왜 공화춘이냐? 한국에 와 있던 화교들이 청나라가 무너지고 중화민국이라는 동아시아 최초의 공화국이 생겼어요. 네. 너무 기뻐가지고 축하할 방법이 없을까? 중국식 간판이라도 바꾸자. 드디어 우리 중국 대륙에도 공화국의 봄이 왔다. 공화춘입니다. 여기까지. 진짜요? 진짜요? 궁금한 게 더 많은데. 이게 약간 뭔가 아쉽을 때 끝나야 돼요. 끝내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뒤를 닦을 때도 예. 다 닦으면 안 돼. 다 닦아야죠. 다 안 닦으세요? 아니야, 다 닦아. 비대도 있대잖아요. 어쨌든 오늘 맥락 없는 토크에서 여러분들이 이 맥락을 찾으시라고. 그러니까요. 예. 원래 인생이 이렇게 막 맥락 없이 흘러가는 것 같은데도 알고 멀리서 보면 또 맥락이 있지 않습니까? 그 혼돈 가운데서 답을 스스로 찾아야죠. 이게 인생입니다. 예. 오늘의 그 삶과 인생에 있어서 지혜의 보따리를 한 묶음 이렇게 풀어주신 우리 썬킴.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영광입니다. 카네 이런 혹시 최고의- 못하신 말씀 있으세요? 아니요, 못한 말은 다음 기회에 무슨 말 할까? 저도 무서워요.